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님 그리고 한국게임학회 회장 같이 겸임하고 계신 우리 위정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TV에서 뵙던 분을 네. 여기서 뵈니까 너무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네. 또 제가 이제 또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유독 광팬이신 것 같았어요. 네, 넥슨 그 에스컬레이터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아. 그만큼 제가 현질을 많이 한 사람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게임이 뭐 어떤 어떤 메이플 뭐 다 했습니다. 마비노기 뭐 다 했어요. 마비노기는 안 했었고 예. 뭐 등등 해가지고 넥슨 그 완전 초창기 시절 있었잖아요. 바람의 어둠의 나라, 전설, 바람의 어둠의 나라. 음. 그 예전에 막 넥슨이 막 그 눈사람 해가지고 막 공 던지는 게임도 있었어요. CD로 해가지고 막 할 때. 예. 그때부터 했었어요. 넥슨에 제가 각별히 이 감사의 말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파 온라인 쿠만 합니다. 피파 온라인도. 야, 피파 온라인도 제가 이제 취업하는데 한 2년 3년 걸렸거든요. 그때 동안 PC방 가서 제가 라면 먹으면서 피파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쭤볼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위정현 교수님. 자, 일단 그리고 미녀 작가님이 채팅창에 굉장히 댓글을 활발하게 많이 달고 계시네요. 활발하게 달고 계신데 네. 너무 많이 달면 또 채팅 금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팩트 체크 먼저 어떤 캐주얼하게 한번 가볼까요, 교수님? 넥슨 몇십억 쓰면은 뭐 프라임인가 준다던데 혹시 요게 아시는 게 있으세요? 뭐 이렇게 몇십억씩 현질을 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게임 업체들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면으로는 그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예, 근데 소문이 관리를. 있는데 그건 상당히 심각한 이건 정말 심각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자꾸 이제 그런 게이머들이 유저들에게 좀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게임사들은 현재 다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게임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버 분들에게 이제 프로모션하고 네. 이럴 때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예를 들면 유튜버가 이제 뽑기를 할 때 네. 이제 억 단위의 돈을 쓰면 그걸 이제 프로모션 형태로 이제 게임사가 이제 보존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의혹들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것 중에서 어떤 유튜버는 인정을 했습니다. 받았다 프로모션인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네. 건데 그런 이슈가 터지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의혹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혹시 게임사가 뭔가 뒤에서 하니까 서로 뭔가 주고받는 거 아닌가? 약간 제약사와 예. 그런 리베이트 예. 개념으로 좀 예.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게 특히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월정액 모델 때는 안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과거의 넥슨 이제 PC 온라인 게임 네. 다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15,900원 내고 그냥 한 달 쓰면 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확률형 아이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기반에서는 결국에는 그 돈을 그러니까 지금 무료에서 아이템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템을 사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요? 95%를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게임사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5% 중에 또 거기에 1%한테 0.8% 정도가 억 단위를 쓰는 그리고 예를 들면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 같은 게임에서는 한 30억 40억을 1년에 쓰는 1년에. 예. 이분들이 로열 그야말로 VIP 근데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쪽을 변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VVIP를 관리하는 건 어느 산업이나 어느 비즈니스나 다 똑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VIP들을 관리하는 게 네. 예를 들면 그들에게 예를 들면 할인 좀 해주거나 더 해주거나 쿠폰을 더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같은데 그런 VIP가 가면 점장이 뛰어나오잖아요. 네. 입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예. 고객님. 근데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게임을 하는 분들이 주로 20, 30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해 특히 게이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차상의 공정함이에요. 예를 들면 게임을 딱 들어왔는데 저거 이상한데 제가 왜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를면 뭐 NC 그 리니지에 나오는 그 집행검 네. 3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몇 개 없거든요. 몇 개가 아니라 이제 대충 누가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알고 하고 게임을 있죠. 아는데 뜬금없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유사한 검이 그럼 어디서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턱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좀 비켜봐 뭐 이런 식으로 집행검이 나가신다. 좀 비켜봐 한 칼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켜봐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는 그런 겁니다.
저 어디서 샀지? 아. 왜 제가 가지고 있어? 공정성과 예. 형평성의 그래서 문제가 될 수 그러면 있다. 이제 이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문제가 되듯이 그러면 돈을 많이 쓰는 건가? 아니면 뒤로 뭐 있었어? 근데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몰래 하나 줬다. 예, 몰래 하나 그럼 돈 많이 써서 준 거야? 뭐 이런.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사실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게임이란 거는 그냥 비즈니스를 넘어서 사실 그 유저들의 문화잖아요. 하나의. 근데 그거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유저들의 가지고 있는 작년에 트럭 시위가 터져버린 게 트럭 시위. 네. 트럭 시위? 그 장- 뭔지 간략하게 작년에 그 게임사 앞에 그 트럭에 이렇게 뭡니까 LED 등문막 글자 새겨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비판을 네. 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게임이냐 도박이지 뭐. 네. 그다음에 특히 확률형 아이템 그 당시에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밝혀졌던 게 뭐냐면 확률을 실제 확률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던 그 동안에 그게 공개가 돼 버렸거든요. 뭐 확률이 10%인데 실제로 까보니까 한 1%도 안 되더라. 1%가 아니라 당첨될 게. 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까도 안 나오는 야. 0%였는데 그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럼 이거는 좀 좀 심각한 사기네.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심각하죠. 결국 게임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니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제 게임사에 대한 20년 동안 가졌던 그런 신뢰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심지어는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게이머가 자기 돈을 3천만 원을 실제로 현금을 질러서 네. 확률을 검증돼 버렸어요. 어. 이게 게임사 꼼짝 못하는 거죠. 아.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었는데 몇 년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확률이 뭐 1.4%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0.8%. 다 인정하고 다 이 사이버머니로 돌려줬는데 이런 일이 한 번씩 터지면 게임에 대한 신뢰가 전체가 무너지겠네요. 무너져 버리는 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한 거 하나씩 여쭤보죠. 저희 좀 경제적으로 좀 접근을 네. 해볼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게임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게임을 잘 안 해봐가지고 피파가 유일한데. 예. 아니 송 대표님 얼굴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그 어떻게 대학생처럼 이럴 수가? 저 30살 후반입니다. 동안이어서 좋겠네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게임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게임을 제가 이상하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게임은 많이 안 해봤는데 근데 뭐 NFT 시장에 메타버스 이쪽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게임 학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게임 좀 학회는 말 여쭤볼 수 그대로 있을까요? 학회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 있는 아. 학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하고 있는 게 연구입니다. 게임 산업 관련. 그래서 저희는 게임이라는 게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에 대한 공학,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그래픽, 아트 이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경영학을 하는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분, 또는 뭐 스토리텔링 같은 인문학적 접근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연구.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 기능들인데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정책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게임을 뭐 어쨌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려면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교수님들끼리 모이셔서 PC방도 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로 예. 게임도 하시고 예. 우와. 그다음에 저 같은 짜파게티 시켜서 드십니까? 아이 그건 그거까지는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게임만. 저는 학생들 내리고 PC방 갑니다. 좋겠다 학생들. 예, 좋아합니다. 신나겠네. 근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뭐 시키고 막 연구 시키고. 아니요. 제가 그 민폐 너무 잘해서? 아니 민폐 유저 아닙니까? 왜요? 집행검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왜 민폐? 집행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 학회장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집행검 들고 있으면 게이머들 저거 어디서 받았지? 그렇네. 예. 어쨌든 그런 거 이제 같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게임 연구 1세대 아닙니까? 어. 그래서 벌써 한 4, 5년? 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의 초창기부터 네.
연구를 했었고 뭐 그 이전부터도 제가 이제 이 게임 산업 역사를 연구 그 이전 80년대 중반부터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게임 산업에 대한 역사라든지 대충 그 히스토리는 다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뭐 1990년대에 뭐가 있었고 1995년에 넥슨하고 말씀하셨는데 넥슨이 그 전에 뭐 했었고 네. 넥슨 초기에는 게임 개발로 밥을 못 먹었어요. 음.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으로 밥 먹고 살았고 이런 거 다 알고 음. 있습니다. 진짜 옛날 두루넷 예. 그때 NC의 뭐 김태기 대표님 같은 경우 야. PC방 영업을 어떻게 했고 진짜 역사시- 오래 역사시네요. 살아있는 역사.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럼 게임도 그렇겠죠. 좋아하고 아, 이제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위대함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주식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진짜 게임주 하면은 사실은 NFT잖아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결국은 게임, NFT, 코인으로 엮여져 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겠다라는 게 그들의 비전이고 플랫폼화를 시키려는 게 그들의 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위메이드 실적 나오고 뭐 설명하고 하는 거 보면서 코인으로 가고 블록체인으로 가고 이러면 또 변수가 너무 많이 커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거를 매출에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그거를 희석시키겠다. 여기서 저는 사실은 전 위메이드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 지금 펼쳐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 그 이제 하나 그 통일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게임 그다음에 NFT 코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갈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NFT하고 P2E는 구분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두 개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이제 가상화폐 즉 코인이다. 이건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순서는 조금 우리가 그래서 요즘 이제 게임사들이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나 설명에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네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NFT하고 P2E를 섞어 가지고 NFT, P2E 코인을 섞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뭐가 되겠냐면 왜 그러냐면 NFT는 이미지가 좋아요. 뭔가 뭐 NFT는 실제로 그리고 미술품 거래.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술품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품도 산대. 그다음에 BTS도 발행한대. 그리고 뭔가 좋거든요. 근데 그렇죠. NFT에 대해서 이건 뭐 완전히 사기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P2E는 논란이 있습니다. 코인도 가상화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몽뚱그려서 특히 P2E를 NFT로 대체하면 좋은 이미지가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P2E를 이야기할 때도 NFT 이야기할 때도 NFT, 심지어는 코인 이야기할 때도 NFT 이러면서 자꾸 이걸 색칠하는 이건 좀 투자자분들이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럼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저는 이제 왜 P2E하고 NFT라고 구분을 하냐면 P2E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유저들이 지금 상태에서 돈을 번다는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P2E에서 돈을 버는 게임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 실제로 이제 그 P2E에서 채굴을 하려면 아이템 그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올리려면 확률형 아이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하고 P2E하고 강력하게 링크돼 있다. 그래서 P2E를 하면 할수록 확률형 아이템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코인으로 가잖아요. 네. 코인으로 가는데 이번에 이제 위메이드 사태가 그랬습니다만 코인을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템 팔아 돈 벌고 코인 팔아 돈 벌고 유저는 뭐냐면요. 1시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게임을 해도 1시간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난이도를 게임사가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제 가상화폐 또는 코인 그리고 NFT 그리고 뭐 P2 이런 거 하려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시작하실 때 이제 그 중앙은행 그 FRB 말씀이 나왔는데 게임사가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통화량을 풀고 조이고 그렇죠. 풀면 예를 들면 화폐 코인 떨어집니다. 다음에 조이면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2%를 속아가겠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똑같은 거 예를 들면 그동안 풀었던 돈을 조이겠다.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채권 샀던 거 채권을 다시 뭐 풀어겠다 사겠다 팔겠다 한국은행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들을 게임사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정하고
이번에 특히 이제 시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인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을 메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자들이나 일반 그 게이머들이 보기에 저게 맞을까라는 의문 그렇죠. 예, 있어서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 똑같이 그러니까 게임사를 한국은행에 대입해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니까 NFT라는 게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다 또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이건 맞습니다. P2E가 그런가? 그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는 또 어떨까?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NFT 또는 P2E 가상화폐 이 전체에 있어서 플랫폼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게임사가 과연 이걸 공정하게 할 수 있나 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P2E에서 나온 결국 가상화폐 이슈인데 가상화폐가 게임을 벗어나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링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 제도권도 아니니까 예.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코인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음. 그러니까 저는 게임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조언하는 게 뭐냐면 황용 아이템을 하면서 한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혹시 P2E하고 코인도 그렇게 가버리면 이건 정말 완전히 이 도박장 보듯이 맞아요. 유저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걱정스럽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그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위메이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는 설득이 됩니다. 그 너무 원대하고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취하는 액션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코인으로 제 주변에도 뭐 2, 300억 벌어가지고 엑시트하고 뭐 장난 뭐 쳐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상당히 들립니다. 꽤 있죠, 맞죠? 상당히 많아요. 네. 게임사도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헤게모니에서 조금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그거 아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요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그런 로드맵이나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 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게임 회사들이 이제 위메이드가 일단 성공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무돌 삼국지다라는 무돌 게 있습니다. 삼국지. 무돌 삼국지. 그게 이제 무돌 삼국지가 국내에서는 그 P2E 게임이 금지돼 있거든요. 예, 네네. 예. 근데 일단 서버를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렸죠. 예. 그다음에 뭐 사실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임인데 뭐 1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기사 나고 막 예.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유저들이 확 모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그걸 금지하니까 금지하니까. 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 시간 벌기를 한 거죠. 음. 그리고 결국 1심에서 패소했는데 그러면서 놀랍게도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현장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벌면서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게임사에 볼 때 그런 겁니다. 게임을 냈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별 그게 대단한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순위가 낮았는데 P2E 붙이니까 1등까지 올라가네. 아이템 사네. 매출 생기네. 그러면 그다음에 어차피 서브 닫으면 뭐 닫은 거로 어차피 그 사이클을 보면 땡겼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땡길 수 있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정말 산업계에서 계속 P2E로 사실은 P2E를 그러니까 P2E조차도 잘 되려면 IP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IP.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하는 게 뭐냐면 P2E에서 최후의 승자는 정말 NC가 될 거다. 그 리니지의 작업장, 리니지의 작업장을 대항할 만한 게임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특히 중소개발사들의 다른 게임사들은 이거 되네. 무돌 삼국지 보면서 치고 빠지면 되네. 이런 식의 어떤 모럴 헤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선언하는 겁니다. 일단 P2E 하겠다, NFT 하겠다, 메타버스 하겠다 선언하면 주가가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내내 어떤 일가 있었냐면 NC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작년 3분기 실적 발표가 했는데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때 P2E 얘기 있다고 아니 그 NFT인가? 예. P2E인가 얘기 또 예.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NFT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근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게임사들이 지금 앞을 다퉈서 일단 하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주가가 일단 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주가 부양의 도구로 조금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새로운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주주들이 또 원하기도 하고. 예, 요거를.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인데
그럼 게임사들이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자꾸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그러면 그 한번 이 게임 또 산업 전체가 정말 주주는 물론 이제 투자자 신뢰를 잃어버리면 거꾸로진 주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지금 게임주가 불꽃쇼에서 올라간 거 최근에 요거는 살짝 과하다 오버슈팅.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 산업 전체 성장 추이를 보면 2015년경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2010년경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5%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게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20년, 21년.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조금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2022년에 와서 이제 실적이 이제 주로 2020년, 21년하고 비교하면 반드시 어닝 쇼크 다 옵니다. 그걸 2019년하고 비교하는 게 맞다. 그래서 2020년, 21년은 비정상이었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향후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려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20년, 21년은 정말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정말 매출이 폭등했어요. 한 1년에 50%가 성장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어떻게 특히 중요한 게 IP입니다. 향후 게임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공개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 공개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행을 예. 실제로 액션을 예. 취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얼마 전에 NC가 이제 또 자기 그 영상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로 실행해서 예를 들면 뭐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알파로 공개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공개를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해바라기님께서 게임주는 그럼 긍정적인가요? 하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물론 질문이거든요. 교수님 말씀이나 분석이 뭐 100%다 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분의 또 이제 조명한 네. 분의 견해일 뿐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게임주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그런 정말 뭐 무슨 뭐 찬란한 장밋빛, 그림들. 찬란한 그런 전망 보다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가져봐도 나쁘지는 않다. 정확한 이런 쪽. 실태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뭐 사실 질문할 게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그래서 좀 여기 우리 유저분들 유저분들이 아니고 유저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메타버스 들어가 있습니까? 순간 메타버스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제가. 게임 속에서 예. 예. 우리 해바라기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그러면 향후에 게임주 어떻게 그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2019년도랑 비교를 해야 되고 이제는 좀 코로나 사태는 이제 비정상적이니까 이제 19년 이제 그 전부로 돌아가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게임주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NC 소프트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나중에 P2E랑 이런 관점에서 또 NC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면 또 어떤 조금 부분이 희망적인 부분. 네.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그동안 이제 게임사들이 아주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입장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IP 우려먹기입니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가 뭐 리니지 가지고 뭐 리니지 과거 리니지부터 리니지 2 뭐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리니지 M, 리니지 2M 나오고 막 그다음에 리니지 또 리니지 뭐 색깔만 옷만 갈아입힌 뭐 트릭스터 M 또 옷을 갈아입힌 뭐 불소 2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다시 원래 옷 입고 나온 리니지 W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IP 가지고 확장하는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이제 역량입니다만 그걸로만 가면 이제 리니지로 시작해서 리니지로 망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NC가 뭐 5종 게임을 이제 개발하겠다고 공개하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게임주의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1년은 그냥 게임 산업 또는 게임주 전반이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있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는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이제는 메타버스도 그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뭐 메타 주식이 하루에 27% 폭락하고
국내 주식도 메타 관련된 그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 한 30%씩 1월에 다 폭락했어요. 네. 그게 뭐냐 버블이 꺼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타버스 NFT라는 이름만 붙여도 모두 주가가 뛰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그런 건 없을 거다 이제. 어. 그다음에 게임 산업 또는 게임사 전반이 다 오르는 것도 없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중소개발사도 막 오르고 막 이랬었는데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 2019년 정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메이저 게임사를 중심으로 예전에 게임 산업에 역시 경쟁력이 유지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메이저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IP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데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최근에 이제 그 대표 이제 대비되는 케이스가 어떠면 크립톤이죠. 네. 저는 크립톤이 처음에 상장할 때도 그때 일관되게 뭐라고 그랬냐면 막 증권사들이 막 70만 원, 80만 원 갑니다. 막 가즈다 막 이런 거. 네, 그랬었죠. 저는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매경 TV에 나와서 굉장히 냉정하게 뭐라고 했냐면 49만 원도 과하다. 아니 49만 원이 과하다가 아니라 25만 원 절반. 이것도 과하다. 진짜요? 예, 근데 예,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오. 제가 말한 거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25만 원 정도까지 25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크립톤이. 저희 최근에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네. 근데 다시 지금 뭐 한 30만 원, 28만 원이 올랐는데 저는 그걸 왜 그러냐면 왜 그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일 게임 리스크. 크립톤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중국에서 텐센트 의존도가 과다하다는 예.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되게 단일 게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스마일 게이트가 그런 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로스트아크가 아주 미국에서 스팀에서 아주 크게 성공했는데 네. 그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 개 IP를 개발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딜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3N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지만 네. 돌고 돌아 결국 3N이네. 그렇게 예. 오는군요. 라고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개발사 중에서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중박 정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웹젠인가요? 뭐 그거를 말씀하시기는 되게 예. 곤란하실 것 조금 같아요. 곤란하고 그래서 네. 이게 향후에는 그렇게 본다면 과거 이제 2019년 이전처럼 이제 메이저 게임사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시장이 움직이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게임사들은 조그마한 어떤 이슈에 주가가 출렁일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음. 이 사태가 좀 저는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우리 한국 게임이나 뭐 전 세계 게임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메타버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뭔가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생각은 어떠신지랑 한국 기업들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앞에 이제 블리자드 인수권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발표된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AR, VR 하겠다는 거예요. AR, VR.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저는 대단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AR, VR을 메타버스를 단어만 바꿔치기 하는 게 너무 많고요. 저 진짜 교수님이랑 너무 코드가 맞아요. 이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죄송해요. 아니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보면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저는 메타버스라는 산업의 미래에 일단 VR, AR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로서 우리가 이제 로블록스 이야기를 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그건 게임 플랫폼이에요. 메타버스라는 뭐 동물의 숲은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메타버스라고 제페토 소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막 뭐 VR, AR 막 MR 다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섞고 뭐 뭐도 섞고 해가지고 이게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일 이제 황당한 케이스가 뭐냐면 메타버스의 범주에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도 게임사들은 메타버스 게임을 한대요.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 메타버스 게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폴러비스가 했던 발표했나, 폴러비스가 스마일게이트가 도깨비가 나왔는데 네. 저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봐요. 근데 어드벤처 게임 한국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왜 그래요? 왜냐 우리는 MMORPG에 대한 노하우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가 나온 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FPS에서 세계를 지배한 건 MMORPG에서 돌출해서 FPS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한 장르를 가지고 했던 건 정말 잘하는 거고요. 그건 그리고 스마일게이트가 중국 시장에서 크로스파이어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위대한지. 한국에서 만든 거 총쏘기 게임, 슈팅 게임, 뭐 헤일로, 뭐 온갖 위대한 게임인데 그걸 탁 밟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야 좀 줄 서봐라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거 뭐 BTS 저 BTS님 또 제가 BTS 팬들에게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검은 사막 뭐 이런 배틀그라운드 BTS하고 뭐 버금갈 정도의 위대함. 한국 게임이 전 세계로 휩쓸고 특히 선진국 네. 우리나라 게임은 미국 유럽 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걸 제패해 버렸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단지 주가 이걸 떠나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교수님 말씀 정리를 해보자면 주가는 사실 최근에 NFT, 메타버스, 미래지향적인 뭐 퓨처테크, 꿈 요런 거 네. 위주로 키워드로 많이 올라갔는데 IP라는 그런 본질, 게임의 그런 뭐 대단함, 뭐 위대함 요런 것들 실제로 네. 어떻게 행해지고 실적이 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네. 좀 많이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다시 승관님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보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또는 소니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냐면 클라우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임으로 가는 순간에 그 개발사는 전부 하청업체가 돼버려요. 클라우드 게임이 뭐예요? 클라우드 게임이면 그냥 그 클라우드 상에 돌아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버가 각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서버가 따로 있고 PC 뭐 온라인 서버가 따로 있고 전부 따로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합쳐서 모바일에서도 PC에서도 콘솔에서도 같이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 한 번에. 예, 그러면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콘솔 게임 하는 사람이 같은 게임 가지고 게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리자드의 어떤 인수를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오히려 훨씬 메타버스보다 그게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무서울 수 있다. 지금은 작동하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그 회원이 그런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회원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대충 보면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는 5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다음 단계로 지나면 어떻게 되면 구글이나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구글이나 앱스토어 30%씩 이렇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삥을 뜯잖아요. 그 길 막고 이제 이게 세금 받자. 야, 돈 그렇죠. 내. 그것도 매출 30%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예. 너무 억울하죠. 근데 싫으면 나가요. 집에 가. 그러니까. 그럼 강제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소니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구글 애플을 잡아먹겠다. 얘네들을 죽여버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게임 산업에 있어서 격변이 올 수 있는데 단지 메타버스라는 틀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각사에 산다는 걸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건 AR, VR을 통해서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고 그런데 그걸 다 메타버스라는 거 좁은 키워드로 자꾸 해석하면 이게 그 미래의 걔들이 중국 애들이 어떻게 진화할 거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은 정말 향후에 코로나가로 중국이 닫히면서 독자적인 진화 경로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산업이 예를 들면 안면인식 세계 최고입니다. 네. 나중에 그게 한국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기술이. 우리 어차피 안면인식 어차피 쓸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음성인식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뭐 그렇게 다양한데요. 심지어 한국어에 대한 그 음성인식도 바이두가 훨씬 잘해요. 거기 네이버보다. 데이터 그냥 막 갖다 네. 쓰니까. 아니 실제로 저 테스트 해봤어요 중국에서. 근데 바이두로 하는 것을 알아듣는데 네. 네이버 팝하고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걔들이. 그리고 보더니 이게 뭐야 이래요. 그래서 야 그럼 바이두로 해보자. 근데 바이두는 저도 이해가 돼요. 걔들도 바이두로 했어요 이러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게임을 자꾸 메타버스라는 틀에 가두면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라는 어떤 짧은 그 어떤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이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한국이 쌓아 올리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의 기반 자체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우리가 모바일 게임 가면서 결국엔 경쟁력이 약화됐고 결국에는 구글, 애플에 종속되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김간의 김 선생님께서 예. 정말 저도 이거 드리려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괜찮아요? 말씀하시느라고 커피를 못 드시는. 아니 한 입만 드셔주세요. 저희가 이거 바가지로 먹으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커피 타임인데 마지막에 그거 비운 거 인증하고 가셔야 됩니다. 머리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욕 먹어요. 아니, 커피 못 드시겠다. 이걸로 아껴 마셔야 된다. 못한다고 인증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뭐 여쭤볼 게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으니까. 아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잘 나가는 게임 그리고 IP에 강점이 있는 그런 게임사 그런 쪽에 그래도 투자를 하면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요즘에 뭐 게임주 떨어졌기는 했어도 최근에 올랐던 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주가 다 고점입니까? 그것도 역시 현재는 다 고점 다 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가려봐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3N 주식이 좀 과도하게 좀 떨어져 있다는 과도하게 떨어져 있다. 떨어졌다라는 그렇지. 느낌이 좀 들고요. 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IP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중형 소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웹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중형 게임사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IP를 개발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이제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게임 산업 전체가 또 한때는 고평가되니까 다 올랐고요. 네. 한때는 지금도 게임 전체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하니까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가 향후에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특히 중심으로 IP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향후에 IP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미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상당 정도 성과가 좀 있거든요. 이런 점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미래의 전설 2라는 게 우리나라의 리니지 같은 IP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 최근에 위메이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딘가 이제 컴투스로 최근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 네.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서머너스 워 같은 경우 네. 중국에서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메타버스, NFT, P2E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게임 본연의 결국은 체력, 역량으로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개발에 대한 뭐 기초 체력 예. 거기다가 IP 좀 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튼튼한 회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안개가 갇힐 거고 결국 이제 P2E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P2E에 대한 환상도 이제 조만간 이제 소멸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NFT에 대한 건데 사실 게임사가 NFT를 어떻게 NFT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 대단히 강조하는데 근데 NFT를 잘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엔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게임이 아니라 미술. 미술. 예. 그러니까 게임 과거에는 게임이 독점적인 어떤 플랫폼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적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NFT 하면 또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력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은행. 은행도 NFT가 왜냐하면 금융자산 거래거든요. 은행.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이제 신한은행도 그렇고 보니까 NFT 이거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네. 예를 들면 사겠다는 사람,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중간에 이렇게 풀해가지고 빌려주고 금리 중간에 잡고 상당히 유사하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T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여러 종류 플랫폼으로 들어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게임사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정말 게임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너무 오래 네. 저희가 붙잡아 아니요, 드린 괜찮습니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네요. 예. 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왜냐면 저 오늘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 다른 네. 경제 방송이나 사실은 요 게임주에 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만 해요. 아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하죠, 사실은. 근데 저도 옆에서 뭐 좋은 얘기 할 때는 뭐 제가 초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듣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요거 공부를 해보면 저도 주변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코인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시드라고 아세요? 아시죠? 예. 제 친구가 해시드 개발자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얘기 들을 때 이게 너무 엮어서 뽐뿌질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교수님이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다음번에 저희 한번 회식할 때 또 PC방도 같이 가시고 게임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그리고 한국게임학회 회장 위정현 교수님 모시고 아주 소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